네, 소개 감사합니다.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센터 최기선입니다. 제가 약간 화면이 안 보여서 옆으로 이동을 했는데 예, 송출에는 문제가 없죠. 네, 이 상황에서 예,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국가 암빅데이터 센터의 예, 추진 현황을 소개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는 이제 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현황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국립암센터에서의 암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경험, 그리고 앞으로 국감데이터센터에서 추진하게 될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네,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는 지금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들으셨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기름, 오일이 아니고 데이터다. 특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기름보다도 더 가치 있는 자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디지털 뉴딜 추진을 하면서 지난 7월 14일 날 데이터 댐, 미국에 버금가는 미국에서 개발했던 후보댐에 버금가는 이런 데이터 댐을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빅데이터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 그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대규모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 보호 침해 우려,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가 미비했던 부분, 그리고 이런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했던 이런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의료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댐을 추진하겠다라는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활용 등 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여건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성숙이 돼서 실제로 보건의료 기술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국민이 87%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충분히 이런 보건의료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이라고 그러면 내 개인의 건강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정책적 여건 하에 실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작년에 발표가 됐고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들이 지정이 돼서 실제 데이터 결합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6월에는 복지부 주관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인공지능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건의료 데이터가 흐르는 혁신 생태계를 창출하겠다라는 비전 하에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하겠다. 공공, 민간 데이터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오픈리스라고 해서 개방, 공유, 유통 기반의 기반 데이터의 흐름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전 사회적 소통 참여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라는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제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국가 재정이 투입된 R&D 과제에서 생산이 되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사업 종료 후에 개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유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 실제 미국에서도 페어라는 정책을 가지고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수집 생산되는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을 공유하는 부분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R&D 과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유 의무를
공유하는 것을 의무로 부과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런 공유 시점에 대해서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언제 이것을 데이터를 공유를 할 것인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시하도록 한 내용, 그리고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연구비 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민간 인프라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공개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데이터 개방에 대한 현황을 보시면 주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든지 기관별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데이터가 오픈 포맷 형태로 제공이 됐는데요. 그에 비해서 민간 의료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개방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사실 기관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그동안에 폐쇄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활용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료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통합하기 위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런 데이터의 활용을 이제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실제 보건의료 데이터를 크게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각 영역의 데이터가 얼마나 잘 연계가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데이터는 거의 결합이나 연계가 돼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에 한해서 결합 활용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분절되고 파편화돼서 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의 데이터 결합과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제 이런 가명정보 간 결합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런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을 해서 결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국립암센터까지 포함해서 공단, 심평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렇게 4개 기관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결합해서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지금부터는 국립암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암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경험들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잘 아시겠지만 암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암 사망 원인 여전히 1위고요. 전 국민의 한 4분의 1 이상이 암으로 지금 현재 사망을 하고 있고 이런 암 사망과 발생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16조 원 이상 된다라고 하니까 암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런 암 질환에 대한 부담은 실제 인구 고령화로 앞으로도 이런 암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치료하는 암을 치료하는 방식은 사실 제한된 진단이라든지 임상 정보에 근거해서 치료 중심의 의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편적 표준적 치료법에 의한 부작용이라든지 치료 효율이 좀 제한적인 한계를 맞는 그런 어려운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치료 패러다임이 지금에는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유전 정보라든지 임상 정보, 개인의 건강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질병의 예후, 부작용 등을 사전에 예측해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의료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암 진단 치료 패러다임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요. 실제 이런 암과 관련돼서 이런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국립보건원 같은 경우에는 다기관 의무기록 자료와 유전자 정보를 연계를 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이머지 네트워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종양임상학회 중심으로 암 환자의 의료의 질 향상과 연구를 위해서 의무기록 정보를 수집 활용하기 위한 캔서 링크 큐라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워낙에 국가 주도의 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의 암과 관련된 치료 정보를 수집을 하고 치료의 질을 평가하고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실제 우리나라도 이런 병원 내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각 기관별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병원에 내원한 암 환자들의 임상 정보를 이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 연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암센터가 2001년에 개원을 했는데 개원 이래 약 50만 명의 임상 데이터 3억 5천만 건을 이제 CRDW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임상 정보뿐만 아니고 영상, 이미지 정보, 그다음에 기록지, 유전체 데이터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임상 정보들을 저희는 다시 암종별로 레지스트리로 구축을 해서 개개인의 환자 진단받고 수술받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부작용까지를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종적인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축된 이제 임상연구 임상연구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연구자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임상연구 검색 포털을 통해서 자유롭게 검색을 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을 구축을 했고 실제 이런 검색 포털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은 후에 아래에 있는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연구 검색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가명 처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개인 식별정보는 다 가명 처리되어 있는 연구용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특히 의료 영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이컴 파일을 가지고 와서 빅데이터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개인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 파일 헤더를 삭제를 하고 영상의 개인 정보를 블랙 마스킹 한다거나 CT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로 재조합했을 때의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장자리 처리를 해서 그런 위험성을 낮추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의료 영상 DW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유전체 및 종양은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급여가 되고 있는 NGS 진단 검사 결과를 정형화된 형태로 추출을 해서 DB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유전체 데이터하고 바이오뱅크 데이터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동시에 조회를 해서 연계해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고요. 단순 유전체 데이터뿐만 아니고 단백질까지를 포함하는 오믹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 지원이라든지 공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들을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마련을 하였는데요. 기관 내에 데이터 관리위원회와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자들이 이런 임상연구 검색 포털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IRB 심의를 받고 실제 국가 빅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이제 안전한 환경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분석 환경을 만들었고요. 특히 이제 과상 환경에서 이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R이라든지 파이썬, 텐서플로우 같은 분석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런 국립암센터 자체적인 빅데이터 구축 노력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2019년부터는 다기관의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사업으로 암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하였고요. 이 사업에는 10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다빈도 10개 암종 47만 명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약 40만 명 정도의 임상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크게 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메타 포털과 분석 포털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 포털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관이 수집한 임상 정보들에 대한 통계성, 집계성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암 환자들의 다양한 진단이라든지 치료받고 있는 현황들을 통계 지표로 산출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자들이
기관들이 분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분석 포털을 통해서 원시 데이터, 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참여센터만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돼서 여러 기관이 참여를 하고 참여 기관뿐만 아니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동안의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본 내용입니다. 실제 저희가 빅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부딪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분명 그 개별 기관의 데이터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상 정보는 병원 데이터의 경우에는 임상 정보는 많지만 장기적인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질환 분석에는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의료기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CDM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가 돼 있어서 다기간 분석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병원을 옮겨 다니는 환자를 구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제한점이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를 들면 공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환자들의 의료 이용을 확인을 하는 데는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임상 결과가 부족해서 연구로 활용하기에는 또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데이터들을 서로 연계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그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결합하는 데에는 굉장한 시간과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가 많은 이런 결합 수요가 많은 데이터인 경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추적이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전에 결합 DB를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공개를 하는 그런 전략들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공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주로 공공기관 위주의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에 대한 공개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이런 의료기관에서 데이터를 구축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과 공임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에 병원에 들어가는 인센티브라든지 데이터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데이터 공개에 대한 정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인공지능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경험하고 말씀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폐쇄 분석 환경 내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분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분석 환경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분석 환경에 대한 마련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러한 그동안의 어떤 데이터 구축 경험과 활용의 한계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암관리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개정하는 작업들을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이 돼서 5월,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암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암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처리하고 분석해서 제공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암 데이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암 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암 데이터 센터를 지정한다라는 내용이 제18조의 2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희 국립암센터가 국가암 데이터 센터로 지정을 받았고요. 이런 암관리법에 근거해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에는 종합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업 내용으로 암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안전한 암 데이터 공유 개방을 활성화하고 국가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의 핵심 과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립암센터가 앞서 말씀드린 국가암 데이터 센터로 올 9월 1일 날 이제 지정을 받았고요. 국가암 데이터 센터는 크게 1, 2, 3단계로 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암 데이터 사업에 필요한 국가 단위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요. 2단계에는 그렇게 구축된 것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공익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3단계의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먼저 데이터 구축과 관련해서 암 관련된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300만 명 규모의 암 빅데이터를 수집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과기부 주관의 암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암 환자 한 70%를 포괄하는 임상 데이터를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그중에서 한 20%는 저희가 표본으로 추출을 한 후에 공공 데이터, 예를 들면 공단 데이터, 심평원 데이터, 통계청 사망 데이터랑 연계해서 코호트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코호트 구축은 장기간 추적 조사가 가능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임상 데이터 이렇게 구축된 임상 데이터는 전국적 암 임상 데이터 활용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임상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표준화입니다. 여러 기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이 K큐어 사업에 들어가는 암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정의에 대한 부분,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정리된 부분을 표준 사전과 메타데이터 표준 으로 메타데이터도 표준화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런 임상 데이터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멀티오믹스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립암센터에서 담배규전체 사업단을 통해서 담배규전체의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 담배규전체 사업단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요. 여기서 생산된 한 1,500명 정도의 이제 담배규전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을 구축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을 지금 현재 이제 개발을 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또한 국감 데이터센터는 데이터 결합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국립암센터는 이제 계보위의 감염정보 첫 시범 사례를 수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범 사례를 통해서 일개병원 자료로만은 파악할 수 없었던, 예를 들면 폐암 환자가 이제 진단받고 생존하면서 겪는 다양한 건강 문제, 합병증을 분석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를 할 경우에는 개별 데이터 활용으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멀티 도메인, 예를 들면 유전체, 그다음에 영상, 시그널, 의료 데이터를 이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과 이런 연계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감염정보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합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결합에 실제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결합을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도메인 데이터 간 결합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이런 결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도메인 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고 갖출 예정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들은 안심 활용센터를 통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민간기관 대상으로 안심 활용센터를 인증하고 인증받은 안심 활용센터들은 서로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쉽게 데이터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라든지 오픈 API 기반의 데이터 공개를 촉진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분산 환경 기반의 학습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등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분석 등 혁신 연구가 가능한 분석 플랫폼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 심의위원회, IRB 등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 이런 노력
으로 사실 구축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과 같이 결합해서 굉장히 그 혁신적인 연구들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영상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진단을 하거나 임상 데이터, 검진 데이터를 유전체 데이터까지를 포함해서 이용해서 암 발생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맞춤형 치료 옵션을 제시를 해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거나, 그리고 다양한 그 항암 신약 개발을 활용하기 위해서 단백질 구조 설계라든지 표적 검증, 약물 시험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약 개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암 예방 및 진료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